지방 흡입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비추입니다. 친구들 안녕. 가슴 체형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황동현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고 노출이 많아지다 보니 아무래도 지방 흡입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방 흡입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수술입니다. 요새 지방 흡입 어느 부위 하러 다니세요? 가장 많은 거는 여성분들은 팔, 두 번째는 허벅지 순서대로 많고요. 남성분들은 배, 가슴 순서로 많습니다. 네, 여유증. 지방 흡입은 수술 자체는 원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느다란 구멍을 뚫어서 지방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그 통로를 이용을 해서 긴 관을 넣어서 그 관을 여러 번 움직임에 따라서 지방을 조금씩 추출해내는 수술이 지방 흡입 수술의 전부입니다. 그거 갖고 올까요? 지방. 네. 이게 우리가 실제로 지방 흡입할 때 쓰는 캐뉼라라고 하는 관이거든요. 이 캐뉼라를 이용해서 지방을 뽑아요. 끝이 상당히 뭉툭해요. 끝이 뭉툭한 이유는 신체 주요 장기를 뚫지 말라고 이렇게 디자인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끝에 조그맣게 구멍이 3개가 달려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음압을 가하면 안에 있는 지방이 여기를 통해서 쏙 빨려 나가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게 지방 흡입 수술이에요. 근데 왜 위험할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용해서도 미숙한 경우에는 장기를 뚫기도 하고 그렇죠. 서전의 실력이 중요한 수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초보자가 하기에는 정말 위험해요. 찌르고 있는 이 포인트가 알 수가 없어요. 수술이 시야가 오픈된 수술이 있고 시야가 감춰진 수술이 있어요. 성형수술에서 대부분의 수술은 시야가 오픈된 상태에서 수술을 해요. 지방 흡입도 닫힌 시야에서 수술하다 보니 어느 정도 경험과 감에 의존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다 보니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수술입니다. 복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한 스트로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1초에 몇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정말 이 속도로 지방 흡입을 하세요. 근육을 뚫고 내장 장기를 찌를 수 있는 복부 지방 흡입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복부 장기를 건드려서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고는 합니다. 얼마 전에 홍콩 재벌 3세 사망 사건 이런 경우도 사실 그런 거를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 선생님이 하시다 보니 그렇게 사고가 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지방 흡입은 어떤 경우에 효과를 볼 수 있고 효과를 못 보는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근육돼지 분들은 효과를 못 봐요. 그래서 운동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살쪘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제일 안 좋아요. 왜냐하면 뽑아도 두껍거든요. 효과가 가장 큰 분들은요, 순수하게 지방으로 이루어진 분들이 효과가 가장 커요. 첫 번째 피부 탄력이 좋고, 두 번째 근육량이 좋고, 세 번째 지방이 많다. 이러면 지방 흡입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가서 인바디 했는데 운동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지방 흡입하면 효과 굉장히 좋으세요. 고도 비만인 경우에도 피부 탄력만 좋다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고도 비만처럼 많이 빼는 거는 위험하지 않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지방량을 많이 빼는 거 자체는 위험하지는 않은데 지방량을 많이 빼면서 그 안에 다량의 혈액과 체액이 빠져나가고 이거를 커버해주는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병원에 없다 그러면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어요. 지방 흡입할 때 주의할 점. 지방 흡입할 때 주의할 점. 우선 병원 선택을 잘하는 게 첫 번째고요. 병원 선택을 함에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경험 많은지 전문의인지 그리고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안전한 지방 흡입량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만약에 60kg시고 수술 전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 12 정도 된다 그러면 한 5000cc에서 6000cc 정도가 안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을 뽑게 되면은 빈혈 수치를 보정을 하고 체액도 같이 보정을 하면서 수술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체중에 따라서 다르고 내가 사전에 빈혈 수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한 번에 무조건 많이 뽑기보다는 본인한테 맞는 적당한 양을 수치에 상담하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방 흡입해서 5000cc를 뺐다 그래도 실제로 몸무게가 빠지는 효과는 한 2kg에서 3kg 정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날씬해졌다는 효과는 크게 느끼는데 몸무게 감소 효과는 크지는 않아요.
지방의 비중이 물과 달라요. 물 1리터가 1kg잖아요. 근데 지방 1리터는 보통 0.6에서 0.7kg예요. 아, 그럼 몸무게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지겠다. 맞아요. 요요가 일반적인 다이어트랑은 조금 다른 식으로 이루어져요. 한 번 뽑은 부위는 지방 세포 숫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배를 뽑았으면 배가 옛날만큼 찌지는 않고요. 다른 부위가 더 많이 찌고 이런 식으로 요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해드렸던 분은 전신 지방 흡입을 했는데 등을 빼고 했어요. 방심하니까 손등에 살이 엄청 많이 찐 거예요. 그래서 손이 애기 손처럼 됐어. 우리 직원인데 자기는 또 그게 자랑이라고 원장님 제 손 보세요. 애기 손 같죠? 애기 손 같죠? 맨날 그러고 다녀. 어느 정도 체중 조절한 다음에 안 빠지는 부분만 하는 게 제일 좋다. 만약에 지방 흡입을 할 거면 그냥 일단 지방 흡입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시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방 흡입으로 뺄 수 있는 지방은 피하 지방 딱 하나예요. 근데 내장 지방과 근육내 지방은 지방 흡입 수술로 못 빼요. 반드시 운동이라든지 다이어트 요법을 병행을 해줘야지 날씬해지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흡입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다시 찌지 않도록 노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 흡입은 살 빼려고 지방 흡입을 하면 안 되고요. 라인을 잡으려고, 두께를 줄이려고 이렇게 목표를 잡고 지방 흡입을 해야지 효과가 크고 만족도도 높고 장기적으로 봐도 문제가 안 생겨요.